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앞선 콘텐츠에서 은행 지점 통폐합하는 점포는 지역 주민들이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메디칼 개원 후보제로는 경쟁력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이제 그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매년 점포 구조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기준 5대 이제 시중은행은 현재 1100개 지점입니다. 1100개 점포인데 실제로 매년 그 숫자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점포의 경우 금융점포 경쟁력이 낮은 점포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점포의 경우 주로 이제 그 원도심이나 위치해 있던 점포로서 실제로 이제 점포를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 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원도심에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배후 지역에 거주하고 하는 주민들 자체가 이제 신도시나 택지주구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환자로 대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신도시나 택지주구의 이제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높지만은 이런 그 원도심에 있는 점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지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그 이해도 이런 부분들은 높지만은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시중은행이 이제 그 점포 구조 조정을 했던 어떤 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부분들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런 그 점포들이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점포 숫자가 한 1100개 정도 되지만은 매년 점포 구조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이런 구조 조정하는 점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은행에서 소유했던 점포들이다 보니까 임대 점포가 아니라 대부분 자체 점포입니다. 자체 점포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그 매각을 하는 절차들이나 그리고 매각 이후에 어떤 그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상당한 기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어떤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원하는 그 개원이들로서는 실제로 이제 매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손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이런 그 시중은행에 있었던 점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한테까지 어떤 그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기는 어떤 시간적인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안 자체가 보면은 저도 한 7, 8년 정도 그 동안 이제 IMF 이후에 그 지역은행들 그러니까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신협이나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을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금융기관의 종류들에서는 상호금융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상호금융으로 분류를 하는데 상호금융이라는 부분들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서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하는 그런 점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협동조합 형태의 어떤 상호금융 점포들은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신협이나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지역 농협 그리고 지역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까지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점포 숫자가 많고 한 부분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그 지역 농협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상호금융들이 현재 전체 점포 수는 4,000개가 넘습니다. 4,1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본점 숫자로 따지면은 실제로 이제 본점이 위치했던 그 점포들만 가지고 따지면 약 한 3,00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은행들보다는 점포 숫자가 많습니다. 이런 그 상호금융의 어떤 그런 그 점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자투리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고 남은 공간들 예를 들어서 건물 규모가 한 5층에서 7층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이제 1층의 객장들 그리고 2층에 어떤 그
이사들이나 그리고 조합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들,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조합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들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종합 강당이나 이 정도 한 3개 층에서 4개 층 정도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 공간 자체를 임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그 개원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상호금융의 어떤 그 자투리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상당히 경쟁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실제로 지역에 이런 점포들이 나타난다면은 적극적으로 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상호금융 점포의 이제 장점입니다. 상호금융 점포의 장점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농협의 전체 어떤 점포 숫자가 약 3,000개가 되고 지점까지 다 합치면 4,100여 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이 이런 그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지역을 기반으로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를 단위로 한다든지 군을 단위로 한다든지 구를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적으로 그 시공구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임차 점포보다는 그 자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건물 외에는 자기들이 쓰고 하는 건물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임차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상호금융의 그 점포들의 어떤 그 경쟁이 있냐면은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타겟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부분들인데 상호금융이라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협동조합 형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호금융의 어떤 그 조합원들이 바로 또 타겟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 어떤 지역에 거주만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조합을 방문할 때 우리 병원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사례들. 저 역시도 이제 지금 IMF 코로나 시기쯤에 해당 신협의 어떤 그 2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나서 이제 그 정형외과로 진입을 할 때 제가 컨설팅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역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40평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어떤 그 대부분 정형외과나 뭐 그런 계열 관련된 과목들 같은 경우는 면접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200평이 넘어가고 하는 건물들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부의 어떤 그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환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통상 보면 지역에서 조합원 숫자가 큰 데 같은 경우는 4, 5만 명 가까이 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진성으로 어떤 충정도 높은 조합원은 보통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조합원 자체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협 같은 경우는 보통 농협 브랜드를 쭉 하는 게 추격도 있고 뭐 인삼농협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해농협도 있는데 다 같은 지금은 그 농협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는 그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농협 법인의 종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준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조합에 이제 어떤 방문을 할 때 우리 만약에 메디칼 개원을 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접이나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할 때 결국은 어떤 그런 조합원이 곧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조합원들이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장노년층에 해당되고 하는 그런 그 환자의 과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용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의 어떤 상호금융의 컨설팅을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특성들을 잘 알게 됩니다.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곧 환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내부에 진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호금융의 이제 점포 입지가 비교적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면은
과거에 이제 보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의 시공고 같으면 가장 거점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 그 IMF가 일어났던 그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시접이나 새마을공고 같은 게 그렇게 자산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취약했는데 지금 그 2027년도, 2026년도까지 거쳐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산이 약 한 3조에서 4조까지 되는 그런 농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약 한 1조가 넘어가고 하는 그런 농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공고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안정적인 어떤 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조합들 중에서는 자산이 한 5천억 이상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임대료가 싼 쪽을 많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싼 데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가장 좋은 입지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입지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거점 상권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그 점포들이 이런 그 신협이나 새마을공고 농협의 어떤 그런 어떤 점포를 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영업하고 하는 사람들 같은 어떤 그 하는 그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신협이나 이제 새마을공고 그리고 지역 농협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건물들도 상당히 효용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임대료가 싸고 계약 조건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금융점포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는 그만큼 좋지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라도 이런 그 메디칼을 진입을 시킬 때 어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상금융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 본래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을 일정 부분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경우는 사실은 세금도 높게 책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사업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임대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유휴공간 같은 경우는 조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어떤 그 임대를 하게 되는데 통상 보면 기준을 그렇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다면 점포나 건물이 있다면 이걸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그 매입을 했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으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개 층을 주고 지금 임대를 하는 공간들이 지금 한 개 층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가치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그 수익을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뭐 상가 임대 수익률이 아니라 통상 보면은 예적금의 어떤 그 임대 수익률 예적금의 이제 그 이자율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넘으면 실제로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한번 계약이 되면은 보통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조건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불안정해가지고 어떤 저 건물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보면은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감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기 자산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고정자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매각하고 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임대 안정성은 상당히 높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 못지않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개원을 해서 이제 그 메디카를 운영할 생각이라면은 이런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아주 명망 있고 규모가 큰 어떤 그 지역은행들 그러니까 상호금융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쟁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 시중은행 못지않게 이제 상호금융 어떤 유휴공간 같은 경우도 개원 후보지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